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권유준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혹은 스포츠 활동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손가락 측부인대 손상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측부인대 손상의 원인으로는 대부분 직접적인 외상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넘어지거나 어떤 물건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라켓 운동을 하다가 손가락이 꺾이거나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단으로서는 우리가 이학적 검사, 즉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이렇게 좌우로 스트레스 검사를 해서 손가락이 덜렁덜렁 불안정성이 있다든가 그러면 쉽게 진단할 수가 있고요. 확진으로는 MRI를 찍어서 인대가 직접 끊어진 것을 눈으로 확인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로서는 인대가 불안전 파열일 때는 옆에 손가락이랑 같이 테이프를 감아주는 버디 테이핑으로 할 수 있고요. 손가락 불안정성이 심하고 인대가 완전 파열일 때는 수술적 치료인 인대 봉합술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역학 혹은 발생 빈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최근 들어서 증가한 추세이고요. 그 원인으로서는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운동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아니면 운동기구 아니면 라켓에 의해서 손가락이 꺾이면서 이렇게 쉽게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가락 인대 파열의 원인 혹은 메커니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넘어지면서 손을 짚으면서 손가락이 꺾이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물체를 잡거나 다른 사람을 잡았을 때 손가락이 뒤틀리면서 역시 파열될 수가 있겠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어떤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끼인 상태에서 손가락이 뒤틀리는 경우, 격렬한 운동을 하다가 손가락 뒤틀리면서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 특히 라켓 운동인 테니스, 배드민턴, 야구 이런 것을 통해서 손가락을 다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가락에 하나의 인대가 끊어졌을 때는 손가락이 덜컥덜컥하는 불안정성이 발생하지만 손가락 인대의 2개 이상인 측부인대랑 수장판 인대 혹은 신전근에 끊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손가락이 뒤틀리면서 다치는 경우에서는 손가락 탈구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탈구란 말은 관절이 빠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손가락 인대의 해부학을 살펴보게 되면 손가락은 정상적으로 구부렸다 폈다 굴곡 신전은 가능하지만 좌우로는 움직이지가 않는 짱짱한 그런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로서는 손가락 관절에는 양측에 측부인대가 있어서 이 측부인대 역할은 손가락이 아래로는 구부러질 수가 있지만 좌우로는 움직이지가 않는 안정성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함으로써 물건을 쥐는 집기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으로서는 통증이 굉장히 심하겠습니다. 다치면서 손가락이 확 꺾였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너무 통증이 심하고 많이 부어있고 멍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병원에 내원하시겠습니다. 내원하셔서 제가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손가락의 좌우에 불안정성이 있는지 요걸 보고 어느 정도 인대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좌우 불안정성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뒤로 젖혀지는 거, 이거는 수장판 인대라고 해서 손가락 아래쪽에 있는 인대가 끊어졌을 때는 손가락이 뒤로 확 이렇게 젖혀지는 손상에 의해서 인대가 끊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진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 관절이 부어 있는지 멍이 들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손가락을 편 상태에서 손가락을 잡고 좌우로 이렇게 젖혀 봅니다. 손가락 관절에 불안정성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서 어느 정도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발 검사로서는 내외전 스트레스 검사라고 있는데요. 손가락을 편 상태에서 손가락을 잡고 내측 혹은 외측으로 이렇게 젖혀보는 검사입니다. 이때 환자에게 통증이 유발되거나 불안정성이 있을 때 양성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사선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엑스레이를 찍어 보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인대가 2개 이상 끊어지거나 관절 탈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관절이 어느 정도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인대 파열이 2개 이상 있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엑스레이를 찍을 때도 내전, 외전, 스트레스 검사를 해서 찍어보면 인대가 파열된 경우에는 그쪽 관절의 간격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대가 파열된 게 거의 확실하다 그러면 MRI를 찍어서 인대가 완전 파열인지 확인하게 되고 주위에 있는 다른 인대에 파열이나 손상이 없는지 그것도 같이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로 버디 테이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버디 테이핑이라는 것은 한 손가락에 인대 손상이 있을 때 옆에 있는 손가락을 지지대를 삼아서 같이 테이프를 감아주는 것입니다. 인대의 부분 파열일 때는 약 3주 정도 감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인대가 완전 파열일 때는 6주 정도 감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인대를 봉합하기 위해서 터널을 뚫는다든가 아니면 실을 묶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뽑아내서 꿰매주는 그런 복잡한 수술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수처 앵커라고 그래서 인대를 뼈에다 쉽게 고정시킬 수 있는 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끝에 금속이 달려 있었지만 최근에는 금속도 없이 실만으로도 뼈에다가 고정할 수 있는 이런 수처 앵커를 이용해서 쉽게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급성기 때는 수처 앵커를 이용해서 실을 뼈에다 고정한 상태에서 인대를 봉합할 수가 있고요. 인대가 끊어진 지 오래된 만성기 때는 인대가 녹아서 없어진 상태가 되거나 인대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인대 재건술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대 재건술이라는 것은 손목에서 없어도 전혀 기능상의 문제가 없는 힘줄을 일부 채취를 해서 인대 대신으로 이식을 해서 인대를 새로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과거에는 손가락에 작은 뼈에 터널을 뚫어서 저 인대를 통과시키는 그런 수술을 해서 수술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최근에는 수처 앵커인 이런 기구를 통해서 수술하게 되면 훨씬 용이하게 수술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